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국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차이나는 도울이 이렇게 말을 했네요. 중국몽이라는 것은 중국을 이상적인 국가로 만들겠다는 시진핑의 정치 철학의 상징이다. 원래 홍위병은 10대 어린아이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도울은 나이가 무지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홍위병 짓거리를 하고 있을까요? 차이나는 도울이라는 방송은 JTBC에서 제작한 방송입니다. 자, 그런데 JTBC는 여기 보시죠? 이 서체, 이 폰트, 이거는 북한에서 사용하는 폰트입니다. 지금 때가 때이니만큼 온갖 공산주의자들이 막 이렇게 커밍아웃을 하고 있습니다. 페북에서 제가 찾아낸 자료인데요. 한겨레입니다. 한겨레에서 최고 령도자, 이 류는 북한에서 쓰는 거죠. 김정은 동지가 후속 회담까지 직접 챙기고 있다. 이거 완전히 노동신문 아닙니까? 노동신문? 한겨레 노동신문? 자, 그리고 이건 YTN입니다. YTN 유튜브인데 보시면 노동정책이라고 써있죠. 노동정책.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시면 찾을 수 없는 페이지다 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다시피 한국에 숨어서 활동을 하고 있었던 온갖 공산주의자들이 이렇게 스물스물 죄다 이렇게 기어나오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국가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도대체 공산주의가 추구하는 그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이 무엇이길래 우리 대한민국의 공산주의자들은 북한과 중국을 왜 이렇게 흠모하고 숭배하고 있을까요? 표정까지 들여다본다. 중국의 광동성 광저우시에서는 새 지하철 노선에 최고화질 해상도의 CCTV가 설치됩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중국 전체의 지하철 노선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서 감시사회의 논란이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1월 3일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라는 신문에 따르면 올해 2018년도 개통하는 광주 지하철 14호선 신규 구간에 초고화질 해상도 CCTV가 지하철역은 물론이고 열차 내부에도 설치된다고 합니다. 열차 한 대당 30대의 카메라가 작동해 모든 영역을 감시할 수 있으며 이 카메라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승객의 모든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고 얼굴 표정까지 파악할 수 있을 만큼 선명한 이미지가 특징입니다. 광저우에 기반을 둔 누프론트라는 업체가 이 시스템을 개발했는데요. 이 시스템의 목적은 범죄 용의자의 얼굴을 식별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개발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초고화질 감시 카메라가 범죄 예방은 될 수 있지만 사생활 침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선 현재 보안 강화라는 명분 하에 초고화질 감시 카메라 설치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여론은 범죄 예방보다는 사생활 침해에 더 무게를 두는 모습입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의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하철 내의 CC카메라와 얼굴인식이 사생활 침해인가 라는 질문에 그렇다라는 답변이 78%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사회과학원의 한 연구원은 지하철 내에 초고화질 CCTV 설치는 사생활 침해 요소가 전혀 없다. 이 대중들이 공공장소에서 적절히 행동하는지 또 보안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을 설치하는 것이다 라고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어디 수석 연구원의 개인적인 생각이겠습니까? 중국 당국이 이 수석 연구원의 입을 빌려서 자신의 생각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판 빅브라더 이렇게 육박한 안면인식 감시카메라가 이렇게 한 기둥에 여러 대의 감시카메라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복잡한 감시체계를 만들어 오고 있었습니다. 중국 전역에는 이미 1억 7천만 개의 CCTV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으며 3년 내로 4억 개를 더 설치할 예정입니다. 중국 경찰은 거대한 디지털 화면을 갖춘 경찰서에 주민들의 얼굴 사진과 개인정보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안면인식 기능을 지닌 AI 카메라는 길거리를 걸어다니는 시민들의 얼굴을 인식해서 개인정보와 개개인의 얼굴을 매칭합니다. 개인의 움직임까지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이 카메라는 시민들이 타고 다니는 차량 번호도 파악하고 있으며 자주 어울리는 지인들과 친척들의 정보까지 속속들이 저장하고 있습니다. 어머나, 어머나! 일부 카메라는 얼굴을 인식한 뒤 나이를 예측하고 인종, 성별, 키까지 알아낸다고 합니다. BBC 특파원이 경찰이 도심 곳곳에 설치된 AI 카메라로 얼마나 빠르게 범인을 체포할 수 있는지 실험을 진행해 봤는데요. 사전에 주어진 정보는 특파원 얼굴 하나였습니다. 그 특파원이 거리를 걷기 시작한 지 5분 만에 경찰의 통제 시스템이 그의 얼굴을 화면에서 찾아냈고 또 내부 알람이 울리자 그 근처에 있었던 경찰관 5명이 다가와서 그 특파원을 잡았는데요. 그러한 모든 과정은 불과 7분 만에 종료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굉장히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21세기는 최첨단 과학 시대입니다. 미래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기술적 특이점이라고 해서 2045년도에는 인공지능의 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초월하는 시점에 도달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공지능이 인간이 사는 모든 삶의 주변에 적용되는 것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큰 흐름입니다. 인공지능을 칼이라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칼을 부엌에서 쓰면 요리를 하는 아주 훌륭한 도구가 되지요. 그러나 사람을 죽이는 데 쓰면 어떻게 됩니까? 살인 도구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 관점이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그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더 중요한 기준입니다. 요리사가 칼을 사용하면 맛있는 요리라는 결과물이 나오는 것처럼 깡패나 살인청부업자가 칼을 사용하면 살인이라는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이 인공지능 감시 카메라 이거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렇게 육박한 안면인식 감시 카메라 설치를 했다. 그래, 좋아요. 설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 설치했냐 이거죠. 중국 시진핑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공산당의 일당 독재 체제의 국가 아닙니까? 게다가 시진핑은 어떤 사람입니까? 손님을 이렇게 개 패듯이 패는 사람 아닙니까? 자, 그러면 중국 시진핑이 저렇게 이렇게 가까운 안면인식 감시 카메라를 가지고 뭘 할지는 저절로 당연히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텐왕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한자로 표현을 하면 하늘천자의 그물망 망자입니다. 하늘의 그물이란 뜻이지요. 중국 정부는 반부패, 반범죄 시스템의 일환으로서 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2015년부터 천망 프로젝트를 구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중국 관영TV인 CCTV에서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업적을 선전하는 다큐멘터리에서 중국이 세계 최대 영상 감시 관리 시스템 천망을 완성해 국민 안전을 수호하는 눈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선전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이 천망 프로젝트를 통해서 범죄자를 검거한 사례를 보도하면서 이 천망 프로젝트의 필요성에 설득력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 언론 매체 등에서는 중국의 천망 프로젝트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빅브라더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공산주의식 전체주의 독재 시스템을 비판을 하는 조지 오웰의 1984라는 소설에 나오는 이름인데요. 그 소설상에서는 빅브라더라는 어떤 허구의 시스템이 세상을 다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빅브라더 사회로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많은 해외 국가에서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수많은 1억 대에 가까운 이 감시 카메라가 국민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사실상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가 칼자루를 쥐고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칼자루를 쥐고 있는 중국이란 국가는 어떤 국가입니까? 2017년도 6월경에 미국은 중국을 최악의 인신매매 범죄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된 국가들의 목록을 좀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북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이란, 콩고, 시리아, 수단, 기니, 베네수엘라, 우즈베키스탄 등 23개국이 있다고 합니다. 자, 한마디로 이 23개국을 요약을 하면 공산주의 국가나 준공산주의 국가, 즉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국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친중 국가라고도 할 수 있고요. 친북 국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셨듯이 중국은 최악의 인권 국가입니다. 거의 살인청부업자 수준의 애들인 것이죠. 이런 국가가 인공지능을 통한 감시 시스템을 구축을 했다. 그러면 그 국가의 인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연 개인의 사생활이 보장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의혹은 중국의 자동차 창업주인 리푸쇼라는 사람이 신년 연설에서 텐센트 회장이 위챗을 통해서 매일 우리를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그는 그가 원하는 무엇이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증폭되었습니다. 위챗은 중국판 카카오톡인데요. 중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메신저 앱으로서 중국 내 가입자만 9억 명이고요. 9억 명. 중국의 인구가 한 15억 정도 되나요? 그러면 뭐 거의 다 사용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 외 전 세계 가입자는 한 10억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텐센트 측에서는 사용자의 정보를 저장하지 않는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챗이 사용자의 정보나 대화 내용을 저장한다라는 의혹은 끊임없이 일어왔었습니다. 우리는 카카오톡 쓰니까 괜찮아. 중국 놈들이 우리 거 볼 일이 별로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안 괜찮습니다. 이 카카오의 2대 주주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텐센트입니다. 텐센트. 자, 텐센트가 바로 그 위챗을 소유하고 있지요. 이 카카오톡을 중국의 위챗을 롤모델로 해서 만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이 카카오톡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냥 대화 내용이나 개인정보 모두를 다 그냥 중국에다가 고스란히 갖다 바친다라고 생각해도 거의 무방합니다. 그리고 어디 위챗 뿐입니까? 이 중국의 스마트폰 제조사인 화웨이가 이용자의 정보 수집을 두고 갈등을 벌이면서 이 관련된 의혹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화웨이가 자기 회사에서 만든 핸드폰에다가 백도어를 심어가지고 그 사용자의 정보나 관련된 자료를 다 빼간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2014년 중국 정부는 사회 신용제도 구축을 위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 제도는 이름 그대로 13억 인민의 신용을 평가하기 위해 시행됐습니다. 무엇을 사고 어떤 친구를 만나고 공과금을 제때 내는지 등 시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됩니다. 당국은 이를 토대로 각 개인의 점수를 채점합니다. 아직까지 이 제도의 참여 여부는 개인의 자유지만 2020년경에는 의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 중국 당국은 위챗의 개발자인 텐센트와 파트너십을 맺은 금융기업 8곳에 이 시스템을 관리할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역시 또 텐센트가 나옵니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어떤 사업에 있어서 텐센트가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텐센트의 실소유주가 누구냐, 그 배후에 있는 진짜 소유자가 누구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자, 제가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 맞습니다. 개인의 신용을 350점에서 950점 사이의 점수로 채점화를 해서 사회생활이나 거래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데요. 예를 들어서 600점을 얻은 사람은 약 8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쇼핑을 할 수 있고, 반대로 600점을 얻지 못한 사람은 80만 원 미만으로 온라인 쇼핑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신용 등급에 따라 사회활동에 제약이 발생하게 되고,
한 개인의 모든 활동을 이렇게 점수로 채점을 하게 되면 자신의 평판을 사고 파는 암시장까지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중국이 개인의 정보를 가지고 신용등급을 매긴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단순히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 개인의 신용등급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내용을 들여다보면 뭐 이런 것까지 이 수치화가 가능한 항목인가 싶은 그런 것까지 다 채점화를 하게 됩니다. 자, 이쪽에 보고 계시는 이런 소득세 납부, 공과금 납부, 대출 상환 이런 항목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신용등급의 항목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 분야에 있는 이 효도 항목, 참나. 아니, 이 효도의 항목을 수치화할 수 있습니까? 뭐 한 달에 20만 원 주면은 뭐 불효하는 거고 200만 원 주면 효도하는 거고 뭐 이런 겁니까? 그럼 한 달에 한 4번 찾아가면 불효하는 거고 40번 찾아가면 효도하는 거고 뭐 이런 겁니까? 이거는 객관화할 수 없는 항목입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이 온라인상에서의 온라인 대화 내용 그리고 게시글의 신뢰성, 쇼핑 습관 자, 이런 항목들을 보십시오. 이러한 항목들이 과연 수치화할 수 있는 항목인가, 채점화할 수 있는 항목인가 라는 것에 의문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게시글의 신뢰성과 같은 항목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채점화한다라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온라인상에다가 우리도 민주화가 필요해. 시진핑의 독재가 이게 너무 인간을 통제하고 있어. 우리 천안문 광장에서 촛불 집회 한번 하자라는 글을 올렸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저는 몇 점짜리 인간으로 채점이 되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온라인상에서 이 정부에 반대하는 글이라는 것은 절대로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게다가 해외 직구를 통해서 외국산 물건을 자주 구매하는 사람은 애국심이 낮은 국민으로 간주돼서 공공기관 취업 등 공기업 공무원 채용 시에 불이익을 받는다고 합니다. 또 부모에게 효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자녀가 학교를 선택할 때 또 불이익을 당한다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을 보는 전문가들은 이 중국이 이렇게 하는 목적이 사회적 신용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유가 공산당의 일당 지배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시진핑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중국 경제 성장세가 급속히 둔화되고 있고 빈부격차가 갈수록 확대되자 위기를 느낀 중국 공산당이 사회적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또 내년 6월, 그러니까 올해 2018년 6월이죠. 국가의 인터넷 공간 통제 강화를 골자로 한 사이버 보안법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개인의 신용 등급을 채점하는 것, 그리고 사이버 보안법, 이 두 개의 법안은 모두 정부의 개인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많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에서는 구글과 페이스북, 유튜브 이런 게 접속이 안 되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자, 그런데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있는 곳엔 공급이 있다. 그래서 중국의 통신업체들은 우회로를 만들어서 이런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이런 외국의 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2018년도 2월까지 접속을 차단하라라고 이 중국 당국에서 이렇게 통신업체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요즘에는 구글이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런 의견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좀 더 우리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좀 더 진실에 가까운 이런 정보들을 접할 수 있는 통로가 바로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 이런 경로인데 만약에 이게 차단이 된다. 대한민국이 차단이 된다. 정말 끔찍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정말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게다가 나의 모든 이념, 사상, 철학까지 이런 식으로 채점화 되어가지고 내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제약을 받는다? 역시 중국은 최악의 인권국가 맞습니다. 이러한 비인권적인 발상은 이 중국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제가 보여드린 모든 자료를 봤을 때
시진핑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국가란 과연 우리가 이렇게 보편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봤을 때 생각하는 그 이상적인 국가인가? 그리고 시진핑이 추구하는 그 중국몽이라는 것의 실체가 무엇인가? 여러분도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